밀착형 시사 프로그램 시사집배성 오늘도 여러분 안방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종아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17일까지 사적 모임은 4일까지 허용이 되는데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이 되면 최대 8명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전까지 아직 방역의 고삐를 풀 때가 아니다. 이런 판단에서인데요. 참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마음이 먼저 우리가 풀린 걸까요? 지난주 10월 첫 주말 연휴에 전국 주요 관광지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노마스크 등 방역 수칙들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10월의 두 번째 주말 연휴입니다. 가을 마중도 좋지만 나가시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의 시사 배송은 이분들이 책임집니다. 김석순 전 YMC 사무총장, 안순례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띵동 시사 왔어요. 순천 YMC 사무총장 김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사 백배의 사랑 안순례입니다. 자, 오늘 첫 코너 PD 추천 배송입니다. 이번 주에 PD가 추천하는 이슈는 저희가 한 달 전에 한 이슈 바로 배송해서 전해드린 소식이에요. 바람 때문에 생긴 논란, 화순 풍력 발전 갈등인데요. 이거 이어서 좀 전해드릴 텐데 그때 소식을 가져오셨던 김석 사무총장님, 현재 상황을 좀 아실까요? 네, 화순 풍력 발전 사업에 대한 갈등, 네. 아마 이 시간에도 반대하시는 분들께서는 화순군 의회 앞에서 지금 무기한 청막 농성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 말은 여전히 2달이 지났지만 뚜렷하게 해결 방법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죠. 이 문제가 어떻게 풀어져야 될까 지금 현재로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때 군 의회 앞에서 삭발투쟁까지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던 주민들 모습이 아직도 서운하고 안타까웠는데 풍력발전소가 들어서기 전에도 들어선 후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 전남의 풍력발전 사업 그 현장을 조나영 PD가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기반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생산 기지로 우뚝 선 전라남도.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는 서울과 인천의 모든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하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못 살겠다며 호소하는 주민들.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전부 전기 농사를 지어야 되고 주민들은 묻습니다. 과연 신재생 에너지의 풍력은 누구를 위해 돌아가고 있을까요? 주민이 발의한 시간만 끌고 가을 있는 추수 작업이 한창인 농번기. 몇몇 농민은 일손을 놓고 화순군 의회 앞에 나섰습니다. 이 화순군 의회가 우리가 뽑아놓은 의원들이 업자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주민들이 이곳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는 마을에 들어설 풍력발전 사업 때문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를 하되 주민의 피해가 없고 원래 정부에서 권장한 권고안이 있습니다. 그 권고안대로 이것들을 띄워서 그렇게 하자고 저희는 의회에다가 발의를 한 겁니다.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곳은 풍력발전 사업이 추진 중인 동북면 밤실산 일대입니다. 인근 마을의 주민들을 만났는데요. 아직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지는 않았지만 마을에서 한눈에 보이는 산 중턱이 예정지입니다. 주민들은 거주지와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박이 와가지고 풍력발전기가 설치된다는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차로 5분도 되지 않아 도착한 현장. 풍력이 들어오는 곳은 어디 저기? 네, 지금 여기 바로 앞에 있는 터널 쪽 다른 쪽까지 해서 7기가 들어갑니다. 동북면에 들어설 총 15기의 풍력발전기 중에 유천리에는 7기의 풍력발전기가 세워질 예정인데요. 풍력발전기와 거주지의 실제 거리는 대부분 700에서 800m고 가장 가까운 곳은 573m입니다. 바로 옆마을 가수리에는 풍력발전기 8기가 세워질 예정입니다. 이곳은 대표 거주지 한 군데를 지정해서 거리를 측정했는데요. 절반 이상의 풍력발전기가 1km 내외의 거리에 있습니다. 풍력이 들어오는
이 현장에서는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인가가 한눈에 보이는데요. 여기가 다 농장인가요? 아니면 살고 있는 집들인가요? 살고 있는 집들이요. 아, 이쪽 부분들이 네. 만약에 지금 풍력이 들어오면 예상되는 피해는 어떤 상황들이 있나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물론 산사태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는 저주파가 그 2016년에 그 교통대학에서 나오는 저주파가 있어요. 전부 1.5km까지 저주파가 미친다고 그랬습니다. 전부 방역 내에 들어있죠. 전남 지역에서 나오는 그 뭐 어지러움증, 울렁증 나온 것이 다 저주파 영향으로 그렇게 밝혀져 있어요 지금. 풍력발전소가 아직 들어서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풍력발전기가 가동되고 있는 지역의 상황은 어떨까? 영암군 금정면의 활성산 일대에는 2015년부터 총 20기의 풍력발전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근 마을과의 거리는 500에서 600m 내외입니다. 주민들은 무엇보다 소음 피해를 호소합니다. 자식들이 객기에서 있다가 이제 지금 부모 산 불악이라고 한 번씩 오잖아요. 와갖고 소리가 겁나 나면 저 풍력 거시기로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면 그 순간 조금 멈춰요. 풍력발전기와 500m 떨어진 이곳은 원래 대형 축사였지만 지금은 텅 비어 있는데요. 풍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더 이상 소를 키우기 힘들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소 수십 마리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소가 새끼 뵈면 저 솔땀을 새끼를 못 낳고 지어버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싸지머진 거예요. 농촌에서 이 사람은 농사도 안 짓고 소만 키우고 있는 사람인데 소마저 그렇고 필패를 봐보니 어또 여기서 무엇을 먹고 살겠어. 가구 수가 줄어버리는 건 참 속상한 일이죠. 야, 그러죠. 그거 말할 수 없죠. 이것 때문에 풍력 발전소 때문에 그 원인이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간 거예요. 6년째 풍력발전기 아래에서 피해를 겪고 있다는 주민들. 하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피해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제작진은 풍력발전기의 소리가 어느 정도로 심한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발전기 날개가 돌아가면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바람의 세기에 따라 소리도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합니다.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바람이 지금 잠편이잖아요. 이럴 때는 이게 조용히 나는데 대부분 시골 날씨가 연중 200일 이상은 바람이 어느 정도 불 거예요. 바람이 좀 불 때는 그 소음 자체가 엄청나요. 뭐라고 쎄 부서진 소리, 쿵쿵거린 소리, 참말로 어떻게 표현 못할 소리가 사람이 싫어하는 소리더라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주민들의 삶 곳곳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풍력발전 사업. 주민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가장 큰 문제는 풍력발전기와 마을 간의 이격거리입니다. 작년부터 주민들과의 이격거리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화순군의 밤실산 풍력발전 사업. 특히 7개의 풍력발전기가 들어서게 될 유천리는 주민들의 거주지와 풍력발전기의 거리가 700~800m 내외 수준으로 주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곳인데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격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가까웠던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지난해 9월 화순군 의회에서 안녕하세요. 갑자기 기준이 변경돼 발의된 조례 때문이라는 것. 주민들은 이 기준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혹시 저희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죠. 자기 하프를 좀 하고 싶어서요. 기다리고 계셔요 지금. 이 전부 다 서리 올리는 것을 치워불고 다시 법을 만들었냐고. 그러면 우리 살만큼만 꼽아주든가 치워불든가 하고. 무슨 년을 여기서 살아갖고 내려갈 쭉 안디. 이 산천에다 좋은 산천에다가 공기 좋고 요렇게 먼 거시기가 있다 아무 일도 없고 근데다 요거 그거 치워놓으면 안 돼 소라. 2019년에 군수님이 우리 화순 군민을 안전을 지켜주려고 법을 만들었어요. 2km, 1.5km로 2019년에. 근데 그 이듬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놈을 딱 잘라 절반으로 1.2km, 800m로 잘라버렸어요.
현재 개정 발의가 통과된 조례대로라면 거주 가구가 10호 이상일 경우에는 1.2km 이상, 10호 미만일 경우는 800m 이상 떨어지면 풍력발전 시설 설치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 거리는 원래 규정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한 거리입니다. 2019년 최초 제정된 조례에는 거주 가구 10호 이상은 2km 이상, 10호 미만의 가구와는 1.5k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거리가 거의 절반 정도로 완화된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민들은 이 개정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왔는데요. 지난해 6월 처음 조례가 변경 발의됐지만 400여 명의 주민들이 곧바로 반대 집회를 하면서 부결됐고 3개월 만에 다시 발의돼 통과된 것입니다. 납득이 돼야 돼요. 근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 그래서 우리가 부당함을 느끼고 이 주민 발의를 했어요. 주민 발의를 1,450명이면 요건이 되는데 그 추운 겨울에 3,340여 명을 해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지금 세 번째 회기가 지나가도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은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고 급기야 삭발 투쟁까지 벌였는데요.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조례를 원래대로 돌려놔달라는 것입니다. 의원의 신분은 우리가 상정한 것을 반드시 표결 처리하는 것이 의무이고 표결 처리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경영이 수행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 주민을 만약에 무시한다 하면은 이 지방자치가 있을 필요가 있는가요? 화순의 뜨거운 감자가 된 풍력발전소의 이격거리 논란. 주민들을 대신해 관련된 의원들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저희들 풍력은 사실상 크게 환경적으로 오염이 없고 환경 훼손을 안 하는 상태에서 가장 싼 전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발의를 했지만 제 안이 무력화되어서 다른 의원들이 주도로 이 안이 결정이 됐다입니다. 조례안이. 저는 이제 검찰에서 지금 조사를 받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네요. 자, 조례에 관련해서는 제가 한마디 말할 것도 없으니까요. 이상 끊습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풍력 발전기와 그 집의 거리가 뭐 그렇게 가까운지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세워질 풍력 발전기의 높이가 대략 200m거든요. 그러니까 30층짜리 아파트 높이가 90m니까 75층 정도 되는 아파트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는 얼마나 떨어지면 안전할까요?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 그렇지 않다면서요. 네네. 지금 현재 풍력 발전사뿐만 아니라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에 이격 규정, 그게 표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밖에 없는데 보시다시피 전남도 각 그 시군마다 조례마다 그 이격 결의 기준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또 화순군처럼 이렇게 해마다 조례가 바뀌어서 또 거리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풍력 발전 사업은요 단순한 개발 행위가 아니에요. 인근 주민들에게는 크고 작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동의를 구하고 설득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갈등을 겪고 있는 화순군 풍력 발전 사업의 경우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제대로 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제작진은 화순 밤실산 풍력발전 사업을 취재하던 중에 지난 2018년 80여 명의 주민이 서명한 주민 동의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처음 이 서류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오래전에 사망한 주민의 서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공서 어르신 같은 경우는 가족분들 현재 여기 거주하세요? 네, 가족분 중에서 그 사모님이 연로하시지만 연세가 많이 드셔서 여기 계시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의서에 자필로 적힌 주소지를 찾아갔는데요. 해당 주소지에는 서명된 주민의 부인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KBS에서 뭐 하나 확인하려고 왔는데 윤공석 어르신 지금 언제 혹시 돌아가셨어요? 계시나요? 2006년도에 내가 이러고 병에 붙어라. 영감님은 2006년도에 갔었어. 근데 어쩌고는 없고요. 어쩌고는 써준다요. 죽어붙는데.
남편인 윤공석 씨는 2006년에 사망했고 부인도 동의서에 대신 서명한 적이 없다는 것인데요. 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사망한 윤공석 씨의 재적 등본을 살펴봤습니다. 현재 윤공석 어르신 여기 주소 맞나요? 주소. 동복면 유철리 적혀 있습니다. 예. 근데 현재 주소는 출생지시고 예. 사망 장소가 동복면 유철리 현지 동일하네요. 예, 동일하네요. 확인 결과 동의서에 서명된 주민의 인적 사항과 사망자의 인적 사항이 모두 동일합니다.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고 하기에는 이 주민 동의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들이 또 있습니다. 해당 풍력발전 사업에 동의한 적도 또 동의서에 서명을 한 적도 없다는 부부. 여기 혹시 선생님 성함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여사장님이 이름이 네. 여가 있어가지고 남사장님이랑. 네, 제 이름은 이쪽이고요. 밑에는 우리 애 아빠 이름이네요. 사인도 제 사인 아닙니다. 저는 문자 안 씁니다. 선자 씁니다. 밑에는 우리 애 아빠는 사인은 경렬로 써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뭐 좀 확인하러 왔는데 예. 혹시 여기에 우리 사장님이 사인하신 적 있을까요? 우리 사모님 이름이랑 같이 해가지고 적어서. 아, 전혀 없습니다. 예. 없어요. 예, 예. 두 사람 모두 이름만 같을 뿐 글씨체도 서명도 전혀 다른 서류, 위조가 명백해 보입니다. 주민 동의서가 날조나 위조된 정황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작진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제출된 주민 동의서에는 마을별로 수십 명의 주민 서명이 한 사람의 필체로 작성됐고 또 요양병원에서 장기 요양 중인 주민 4명의 서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사업자가 이 위조된 주민 동의서를 풍력발전 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당시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고 이미 발전 사업 허가 승인을 받은 상황. 해당 사업자를 찾아가 직접 얘기를 드리려고 했지만 사무실은 잠겨 있었습니다. 결국 담당자를 만나지 못했고 어렵게 통화로나마 입장을 전해드릴 수 있었는데요. 회사 대표 측에 확인한 바 회사 측에서 이조한 사실은 전혀 없고 진실의 여부는 검찰 수사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속히 밝혀져서 우리 회사에서도 홀가분하게 사업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주민들은 이 풍력발전 사업의 발전 허가 승인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서명 작업에 일조한 화순군의 정명조 의원과 산자부의 주민 동의서를 제출한 해당 사업자를 배임 중개죄와 사문서 위조죄로 각각 고발한 상태인데요. 화순군 의원은 자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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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추진 중인 풍력발전 사업의 허가 결과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동의서의 이의 변조 이런 부분들보다는 재무 능력과 기술 능력, 사업 이행 능력, 그다음에 전력 대통 연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부분인데 주민 동의 그거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걸 취소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안군 운남면 일대에도 주민들의 반대를 뒤로한 채 풍력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미 공사가 한창인 이곳에는 3메가와트 풍력발전기 5기에서 6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환경운동가인 최병성 소장과 함께 마을을 찾아갔는데요. 이격거리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안녕하세요. 풍력이 어디 들어와요? 풍력이 여기서 300m도 안 됩니다. 이 앞산에 바로. 이 앞 봉우리 위에. 네네. 봉우리 여기 들어온다고 지금. 요 봉우리 하나 그다음에 또 어디? 저 위에 저 서막인데요. 거기 앞에 하나. 네. 저 너머로 이제 그리고 그런데. 300m인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들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골짜기를 보통 육상 풍력은 높으니까 그다음 또 높이가 다르죠. 근데 여기는 높이도 바로 낮고 거의 수평면에서 거리도 가깝다.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의견 자체 찾아오고 해당 풍력발전 사업은 지난 2015년에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는데요. 허가 안 내준 무안군의 이격거리 조례가 제정되기 전입니다. 7년째 하면서 하나하나 제가 주민들은 하나하나 집에서 300m 앞에 풍력발전소가 지어지는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공급 목표 양만 정해놓고 구체적으로 주민들과 합의와 주민 피해에 대한 전혀 고려 사항을 만들어 놓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사업에 이익되는 부분만 하면서 인허가를 받아가고 있는 과정에 주민들은 소외되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정말 화면에서 봤던 그 무안군 운남면 마을과 또 풍력 발전 시설 300m예요, 거리가. 너무 가까운데요. 그러니까 300m면은 보통 성인들이 1분이면 달려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사례인데 와, 주민들이 정말 답답하시겠어요. 네네. 그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이렇게 답답해 하는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이격거리 표준 규정이 없습니다. 아, 참 기막히죠. 정말요. 왜 그러면 산자부는 뭐 했어? 산자부를 일 안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논의를 거친 것입니다. 아, 그래요? 2017년도에 이게 투자 저해 요인이 된다고 하면서 민간 이격거리 제한 규정 자체를 두지 않기로 그렇게 합의를 한 것입니다. 네. 예, 정부가 이렇게 손을 떼버리니까 각 지자체에서는 각 조례별로 이제 규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주민은 너무 멀다, 또 가깝다. 이렇게 불만만 쌓이고 전문가들도 뭐 십수년 전의 논문 그리고 우리 상황과 맞지 않는 해외 사례들을 갖고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갈등만 지금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전남 곳곳이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농민들이나 또는 지역에서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풍력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격거리와 관련된 주민 피해를 우려하기 때문에 문제를 반대하는 것이죠. 좀 늦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산자부에서 표준조례를 좀 10월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문제는 제대로 된 기준이 갖춰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2km, 3km를 제한을 두고 있는 도시에서는 갑자기 또 그것이 줄어들게 되면 또 다른 또 피해가 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감시의 시선과 뭐 함께하는 마음들을 좀 놓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 간에 사업 목표와 성과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추진돼야 하는지 속도와 방향 역시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일일수록 놓치지 말아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주민의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겠습니다. 자,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정말 그 속도와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저희가요 쭉 지켜볼 겁니다. 따라가면서요. 자, 여러분께서는 시사집 배송 함께하고 계십니다.